두려울 때 차분해지는 게 어느 날 느낀다면 네. 매우 강해져 있는 거고 남들이 막 뭔가 막 흥분하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막 신나할 때 시니컬하게 보일 때 그거는 뭔가 그 사람도 네. 수사품성이 좋아진 거죠.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사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가 걱정이냐를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걱정은 아마 대표님도 똑같이 고민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유가. 그렇죠. 유가가 정말 뭐 WTI 기준일지 두바이 기준일지 뭐 브렌트 기준 그건 다 떠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폭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거죠. 그거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쵸. 왜냐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첫째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거고 네. 그건 그렇게 됐다는 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비를 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어마어마한 국채를 찍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 그래도 금리를 못 내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만약 인플레까지 나면 이건 정말 금리를 올려야 올려야 되는 되는 상황인 상황.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우리가 가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치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 능력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저희 COE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모든 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음.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런 공포들이 생긴 이유는 뭐 미국에서 원래 옛날에 블룸버그나 CNBC 보면 한국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거 가끔 해외 사는 뭐 옛날 증권시장 증권회사 출신들이 왜 이렇게 요새 많이 나오냐 한국에 대한 방송 중에 뭐 사우스 코리아 어쩌고 나온다는 거예요. 대다수 얘기가 어떤 거냐 전 세계에서 가장 과열된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런 이슈가 터지면 우리만큼 정보가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치.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지금 왜 팔고 있는 거냐면 일단 많이 오른 데다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이해 정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 애들은 IT 몰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처럼 IT 많이 공부할 수가 없는 그래서요. 환경이니까. 그래서 그 물량들이 꽤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이런 반문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유가가 문제고 유가와 연동된 금리가 움직인다. 그럼 뭘 확인하시면 되는 거냐면 매일 보세요 그냥. 여기서 유가 보시면 유가도 몇 개 나오는데 그게 정말 더 올라가는지 네. 또 하나는 미국채 금리를 보시면 더 올라가는지 네.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게 현재 상황이 뭔가 인계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아까 말했던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나아요. 네. 그게 결국 어떤 일시적일 것이고 다시 안정된다 보는 전제로 본다면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치가 낮아져 있게 돼요. 우리가 아까 위험은 내가 얼마에 가져오냐 가치를 가져오냐에 달려있다 보면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매력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러한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이 말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픈 AI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캐페스 증가율이 떨어지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뭔가 5, 6, 7에 가야 나올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3월 달에 있을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환원에 대한 질문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 진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집중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분기는 사실 되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박스권 상당히 향해 간다면 여기서 제가 편하게 그냥 앞으로 2, 3년간 주식 들고 가십시오. 이런 말은 못할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단이 네. 대략 이번에 저점 나왔던 구간 그래서 좀 위기가 아닐까 싶고 상단 저번 고점은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지금 상단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는데 일단 이러한 시각에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IPO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페이스X가 저렇게 서둘러지면 미래에셋대우 같은 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느꼈던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의 특징은 대규모 IPO 뒤에 왔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장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있었고 네. 미국은 정말 그런 사례가 IT 버블도 다 그랬고 다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게 빨라진다면 네. 그것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결론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올해 하반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지금 많은 경우에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주가 급락했을 때 그래도 한번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구간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요 며칠 장이 급락했을 때 이후에는 좀 배트를 좀 길게 잡고 스윙을 크게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 보면 그렇진 않네요. 근데 그 유가 100달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유가 100달러 가면 네. 트럼프는 탄핵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야 미국이 우리가 평생 보았던 제국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독자적 견해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트럼프가 무슨 수준에서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네, 그렇죠. 더 확전돼 있는 끝내야 된다. 네.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길어지면서 네. 미국이 망가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길어지면 제가 보기엔 미국 못 버틸 것 그래서 같은데. 이건 두 극단의 사례이기 때문에 둘 다 아니라 본다면 네. 적절한 시점에 이제 멈출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면 이제 인간은 누구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거든요. 네. 뭐 인류가 살아온 뒤로 하나 도망쳐야지 먹고 짐승한테 도망쳐야 먹고 살았으니까 맹수로부터. 근데 역설적으로 투자라는 건 가장 인간의 본능에 역행해야지만 네. 되는데 우리가 그런 두려운 순간이 사실 기회가 되는 거는 네. 반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보고 그게 아니어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3월 달에 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모비스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 결국 로봇 부품 같은 거를 모비스가 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틀라스 부품 얘네가 할 건데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들이 아까 우리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쵸 2200 이럴 때 살 게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6200. 네. 지금은 6200일 때 지금은 저는 살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볼 만한 시장인 거예요. 네. 지수 전체 보시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좀 관심 있고 좋게 봤던 종목들이 어쩌면 여러분 적절한 가격에 와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약간 용기를 낼 시점이 아닐까 여전히. 네. 오늘도 좀 불안해들 하시니까 네, 좀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시장은 올해를 타고서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IT, 소위 AI 내러티브에 속해 있는 여러 산업들, 뭐 반도체도 있고 전력 인프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가장 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축이 한국 내에서 멀티플 상향을 올라오고 있는 저희 거버넌스 개혁, 상법 네. 개정인데 이거의 중심이 금융주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주들이 최근에 급락 국면에서 무차별하게 같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안에서 고르는 것도 매우 매력적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가 특히 매트릭스에서는 금융주를 되게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어서 금융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괜찮은 것도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살 수 없었는데 이것도 들어왔고 이것도 들어왔고 이제 다시 고르기 시작했죠. 금융주에서 뭘 사는 게 더 유리할 건가. 저는 네. 금융주 중에서는 좀 비싸지만 미래에셋 같은 걸 좋게 보고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주주 환원이 대단하죠. 환원율이 높으니까 네. 저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하나 가면 대형 증권주, 대형 은행주, 지주사들이 좋다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인지호 전 대표님이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예. 요즘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는지. 강조하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하워드 막스 책이죠. 네, 네. 근데 살아 계시고 근데 이분이 뭐 엄청나서 주식을 잘 맞췄다가 아니에요. 네네. 좀 한국에 맞는 소위 시장의 어떤 심리와 여러 가지 그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네네. 사실 오늘 공교롭게도 저도 가져왔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 책인데 원래 네. 제목이 뭐냐면 네. The Most Important Thing이에요. 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네네네네. 이 책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번역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혹시 영어가 저처럼 안 되는 사람들 원서를 같이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훨씬 감명하게 잘 드러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아까 그 방어적으로 투자라는 분이 있어요. 네.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invest defensible이라는 뜻이에요. 이 챕터 17인데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얘기를 했죠. 어떤 강연 같은 데 방어적 투자를 하는데 사실 지금 좀 지났지만 되게 좋아했던 구절이 그 막스가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하는 게 축구를 비교하면서 네. 이런 전제를 하죠. 이기고 있는 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내가 축구를 3대0 정도로 이기고 있다면 우리가 불과 2주 전에 살인했어요. 잊지 마시라는 거야. 그땐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야. 네. 실점을 최소화하고 네. 공격 기회가 왔을 때만 골을 넣는 전략. 네. 그게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스포츠들도 그 경쟁 그런 구기 종목 같은 것들 보면
수비가 두터운 팀과 실수가 없는 팀들이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말했던 게 절대로 손해 보지 말라는 게 다른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험 대비해서 내가 손익비가 좋은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작년부터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왜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판에 굉장히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럼 무조건 다들 어떤 우리가 선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축구단 11명 중에서 뭐 미드필드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수비수 잘해야 되고 공격수 잘해야 되죠. 근데 전부 다 공격만 하려고 하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수비수를 갖춰야겠죠.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주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익을 챙겨서 그거는 약간 현금 비중을 가져가다 보면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며칠 전에. 또 하나 좀 많이 비교하는 게 방금 전에 말했지만 버피트 했던 얘기죠. 네. 야구와 축구의 투자에 비슷한 점이 있다. 좋아하는 공을 때려야 되는데 네. 야구는 삼진이 있고 포볼이 있는데 투자는 내가 좋아하는 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확률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이 그럴 때예요. 폭락 났을 때. 폭락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면서 급하게 던질 때 네. 시장의 레벨에 상관없이 네. 그럴 때는 단기로 수익이 나던 중기로 수익이 나던 어떤 경우든 간에 아까 말했던 리스크라는 소위 변동성이 리스크가 아닌 변동성이 연구 자본 손실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럴 때 항복하면서 던진 물량을 받아내면 네. 대개는 그렇죠. 멀리 날아가는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시점이 요 며칠 전에 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구간이 그래서 좀 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근거도 네. 아까 뭐 책 얘기하다 나왔는데 요런 책들을 그런 모티브로 얻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요지는 굉장히 좋은 책이 많은데 네. 어려운 책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회계 책을 한 권 더 읽으면 뭐 재무책을 하나 더 읽으면 밸류에이션 책을 완독하면 내가 이제는 전문가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책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치는 뭐냐 물어보면 되게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가치는 그냥 멀티플이 싸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좀 더 보신 분들은 가치는 결국 성장에 관한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의 성장에 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기업이 만드는 현금의 능력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좀 책을 넓게 다양하게 읽어버릇 하시고 특히 또 이러한 많은 책들의 의외로 네. 그들의 책의 공통점은 심리적인 부분을 엮고 팝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심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행동의 요령인데 아주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오늘 하워드 막스는 좀 이걸 정리를 잘 해놓았던 척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까 대중의 견해와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의 견해와 다른 독자적 견해의 시간이 왔을 때 네. 특히 그 견해가 다소 좀 내 견해가 맞는 거에 부합하게 가까워질 때 돈을 벌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이 한두 번 스윙을 해서 안타를 쳐봤다면 나중에는 크게 스윙한다면 돈을 많이 실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배팅력. 몇몇 종목 집중 투자로 금액을 많이 실어서 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팅을 하시면서 좀 그러한 소위 판단 능력을 늘리시면 여기서 이제 주의를 드리면 이거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몰빵이거든요. 몰빵. 근데 뭐 한 종목 몰빵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한 종목 몰빵은 아니고 근데 집중 예를 들어 뭐 한 종목이 20%든 30%든 뭐 많게는 30-40%든 뭐 이렇게 하는 투자 소위 말하는 배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공 경험이 많으셔서 이거 확실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오거든요. 그게 그때 배팅을 소소하게 하시면 제대로 수익이 못 난다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놓치시는 게 뭔가를 확인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확인하는 순간 모든 수익률은 달아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같이 오늘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저번에 네. 뭐 갑자기 힘들어요 서로 얘기하다가 했던 건데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줄이는 게 되게 줄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근데 6,200, 300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좀 줄이는 것들도 그때 줄여야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줄이게 돼요. 네. 그럼 저는 사실 6,200이 아니었어요. 네. 한 5,400, 500부터 줄였어요. 그러니까 자바집 7, 80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부터 끌고 온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나눠서 수익을 실현할 뿐이니까. 네, 뭐 네, 그렇지만
속으로 7천 간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그때부터는 야 이건 정말 잘못 봤나 또 이러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네. 편하게 오늘 편하게 해주시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급락은 보통 첫째 급락은 안 받고 둘째 날부터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네. 둘째 날 이거 바로 돌 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오늘 또 셋째 날 빠졌잖아요. 네네. 또 받아보는 거죠.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이 돌고 있겠죠. 선이 구간이. 그렇지. 근데 그래서 안 돼. 정말 알고 봤더니 이게 미친 짓이었어요. 왜냐면 주말에 갑자기 미군이 이란을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막 개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했다고 손절 쳐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네. 그거에 나올 가능성보다 일단 전제로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원칙을 갖고서 몇 번 해보다 보면 가끔씩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가장 성공 경험이 뭐였냐면 그때는 그냥 자료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네. 사람이 죽어가니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런 거 2020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를 모아놓고 각자 사야 될 종목들 돈이 있다면 자료에 그렇게 쓰자. 그래서 제가 자료 제목을 정했어요. 다 시리즈.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하나씩 싣겠다. 그래서 사과나무 시리즈라고 내었어요. 네네네. 근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1,800의 주식을 썼어요. 네네. 1,470. 그러니까 400포인트가 거기가 다 죽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렇지. 죽어났지. 네. 와, 근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해.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저한테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싫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물어봤어?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야. 세계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도 제가 진짜 그게 한 1,500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 그때 뭐냐면 그 화장터에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리고 세미나를 다니고 있었어요. 코로나인데.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갖고 네. 미국 같은 데도 그냥 시체를 어디다 놓을 데가 없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전날 화상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정말 아픈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이렇게 멸망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닥이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바닥이 손도 안 나가. 근데 그때 매수 버튼도 안 중요한 눌러서. 게 1,800부터 주식을 산 다리 떼돈을 번 거지. 맞아. 1,400에 산 사람이 떼돈을 번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1,400의 버튼이 안 눌러지고 그때 누른 사람은 우연히 눌렀거나 그냥 되놨는데 사줬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고적으로 사실. 그 당시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지금의 카카오. 미친 척하고 어떤 사람이 네. 계속 사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죠. 주위에. 네. 뭐 엄청난 투자가 됐지만 사실은 제 시작점을 제가 잘 알아요. 같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음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많이 됐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우연곡절이 많았죠. 근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더 정확한 어떤 시점 내지는 종목이나 어떤 원칙 아니면 법칙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었다고 정말 알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투자의 품성이 중요해요. 이런 감정이 들어야 돼요. 그저께 주식을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망할 수 있어요. 주말에 이제 왜냐면 미군이 들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했던 얘기예요. 대화방에서. 형님 그래서 왜 했더니 저한테 형님 그래서 주말에 미군이 이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있었던 대화예요. 오늘 있었던 대화 망하는 거지 진짜. 그러면 베트남 되는 거야. 안 그렇겠죠? 모르지 뭐. 이게 이상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모르는 거지. 근데 오늘 주식들을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에 폭락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니까? 하나예요. 먹어본 경험 때문에. 그렇지. 네. 그게 좋게 말하면 품성이고 차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차분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울 때 차분해지는 게 어느 날 느낀다면 매우 강해져 있는 거고 남들이 막 뭔가 막 흥분하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막 신나할 때 시니컬하게 보일 때 그거는 뭔가 그 사람도 투자 품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그 자신감이 생기면 스윙 번트를 안 되게 돼요. 네. 어느 시점에 툭 번트 되면 오늘 샀다 어제 샀다가 오늘 팔게 되는 그런 짓을 안 하고 네. 결국 스윙하다가 결국 제대로 못 치더라도 스윙을 크게 하다 끝내버리죠. 네. 하지만 한 번 맞으면 점수가 나는 네. 그게 투자지. 네. 뭐 요거 오늘 요만큼 쳐서 요만큼 벌고 내일 요만큼 벌고 그건 트레이더의 영역인데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도 불안정하지만 3월이 그나마 해볼 만한 시기. 네. 3월이 지나고 나서 4월, 5월이 되면 점점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베팅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거 영상을 좀 소장을 하십시오. 소장을 해놓고
가끔씩 틀어보십시오.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지금 하셨던 말이 내가 성장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르게 걱정돼서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어느 한번 성공을 해요. 네. 반드시 또 실패랍니다. 그럼요. 완전히 네. 전사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 말고 네. 뛰어난 분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네. 하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금 시점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었다 그저께. 오늘 좀 헷갈린 건 다시들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어느 날 내가 팔고 났더니 떴던 날이 기억을 몇 번 있어요. 많죠. 그거를 하나하나 기억을 복귀해 보세요. 비슷한 순간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보세요. 네. 진짜요. 이거 제가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요. 네.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떤 종목을 보면 야 정말 차트 봤더니 거짓말처럼 내가 판 날이에요. 그날이 네, 정말 네. 다 집어던진 날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데자부처럼 하게 돼요. 몇 네. 번을. 네. 네. 아 그러니까 두세 번 실수는 용납되는데 그 정도 실패해봤으면 네. 어느 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주식을 사서 잘 샀어요. 뭐 어디서 돈을 더 벌어야 되냐. 내가 번 거에서 더 벌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팔고 나서 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때도 잘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작업들이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런 시도를 하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도망가고 싶을 때가 기회였었고 네, 맞습니다. 내가 매우 자신감이 넘칠 때가 사실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것만 이해하셔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이 어떤지 약간 헷갈렸죠. 사실. 예. 네, 우리 네. 그 조만간에 또 우리 3.3 캠퍼스에서 우리 윤조 전 대표님의 그 강의입니까? 아니, 이런 말 하면 또 말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그만하지. 네, 강의 있으니까 오늘 뭐 그 얘기 사전에 한 거 아니니까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나중에 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뜨면 찾아봐서 가서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에 그게 여기서 실력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걸 실전에 또 연결시키는 게 자기 실력을 늘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실패한 걸 꼭 기억해서 적어놓고 기억하고 다음에 그 실패를 안 하고 또 성공한 거 꼭 기억하고 적어놓고 그런 기회가 또 왔을 때 또 한 번 성공하고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신경 다발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예. 자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우리 윤지호 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